자, 이번 시간에는 백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유민들이 남하에서 한강역의 토착 세력들을 결합하면서 건국된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면 백제는 한강역의 토착 세력과 고구려의 유민 세력의 결합으로 성립이 되었고 우수한 철기 문화를 보유한 유민 집단이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백제 관련된 건국 설화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륙 같이 보시죠. 백제의 시조는 온조왕이다. 아버지는 주몽이다. 주몽은 북부여에서 난을 피하여 졸본부여로 왔다. 졸본부의 왕이 주몽의 비범함을 알고 세 딸 가운데 둘째 딸을 주어서 아내로 삼았다. 얼마 뒤에 부여왕이 세상을 떠나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 주몽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비류, 둘째는 온조라고 하였다.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낳은 유리가 찾아와서 태자가 되었습니다. 비류와 온조는 태자가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였다. 마침내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갔다. 자, 그러니까 고구려의 이주민, 유민 세력들이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조는 하남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였다. 이 하남 위례성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위치 비정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한강유역에 해당하는 현재 서울 지역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설입니다. 온조는 10명의 신하와 함께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처음에는 십제라고 하였다. 이때가 기원전 18년이었다. 그러면 비류 세력은 어떻게 되었을까? 비류 세력은 현재 인천지방 미추홀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 미추홀이 인천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업 환경은 굉장히 척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류 세력이 온조 세력에 합류를 하게 되죠. 비류의 신하가 모두 위례에 합류하여 즐겁게 온조를 따르게 되자 나라 이름을 백제라고 고쳤다. 그 마지막 문장 밑줄 그어보실래요? 국왕의 피출이 고구려와 같이 부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서 부여를 성씨로 삼았다. 자, 그러면 일단 백제 왕 성씨가 부여씨임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부여, 고구려, 백제가 하나의 계통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제 백제가 고대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가 3세기 고이왕 때입니다. 먼저 형제 상속으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두 번째, 중국의 한 군현을 공격하였고 특히 한강역을 완전히 차지하였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끊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지금 3세기에 한반도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백제가 한강역에 지금 터를 잡았습니다. 근데 현재 황해도 일대는 대방, 그 다음에 대동강 일대는 낙랑. 그래서 백제가 팽창하면서 북쪽에 한 군현들을 압박하면서 팽창을 하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이 그 중간에 참고 한번 봐보실래요? 유주자사 관고검과 대방태수 공중과 낙랑태수 유무가 고구려를 공격하였을 때 고이왕은 낙랑군의 변경을 공격하였다. 246년 중국의 위에 오림이 진한 8개국을 떼어내어 낙랑군에 속하게 하였으나 통역하는 자가 이를 잘못 전하자 만의 어느 소국이 반발해서 대방군의 가리영을 공격하였다. 그 결과 위나라에서는 대방
낙랑군이 연합해 마한을 공격하였다. 그 굴공고시를 보시면요. 지금 3세기잖아요. 마한의 어느 소국, 이제 3세기에 마한의 어느 소국이 한 군현을 공격하였다. 그러면 고이왕 때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기존설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다른 학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고이왕, 한 군현을 공격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고이왕 때는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한강유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강수계, 남한강수계를 통합해서 한강유역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한강은 굉장히 큰 그리고 긴 강입니다. 그러면 한강 주변 지역에 대규모 평야지대가 있을 거고, 이 평야지대가 확보가 된다는 것은 농업 생산력이 증대를 하면서 인구가 많아지게 될 거고, 인구가 많아진다, 토지가 넓어진다, 이것은 국가의 세금 수입이 확대된다. 결국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강유역을 어느 나라가 먼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삼국의 판도가 달라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일단 고이왕 때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이 고이왕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이제 영토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북방에 있는 한 군현과의 항쟁을 통해서 이제 군사력도 강화되기 시작하겠죠. 이제 그걸 바탕으로 관제가 정비됩니다. 그래서 260년 6좌평제도와 16관등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6좌평부터 살펴볼까요? 자, 일단 밑에 사료 하나 같이 읽어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7년 봄 정월 내신자평을 두어서 왕명출납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일단 내신자평의 체크. 백제 6좌평의 명칭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신자평의 하는 역할이 뭐죠? 왕명출납을 담당한답니다. 보통 이제 백제 귀족회의체라고 한다면 정삼회의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삼회의의 상좌평이 수장인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좌평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좌평이 내신좌평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음, 두 좌평은 창고와 재정에 대한 일을 맡게 하고, 자, 두 번째 두 좌평입니다. 두 좌평은 재정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다음 법 좌평을 두어서 예법과 의례에 관한 일을 맡게 하고, 법 좌평. 자, 근데 이 내법 좌평의 명칭을 잘 보세요. 법자가 들어가 있긴 하죠. 근데 백제 내법 좌평은 국가의 의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좌평이지 법을 담당하는 좌평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위사좌평을 두어 수기 군사에 관한 일을 맡게 하고, 이 위사좌평은요, 왕, 궁, 도성 수비를 담당한다. 그래서 요즘의 개념으로 하면 이제 중앙군, 수도방위사령부 이 책임자가 위사좌평이다. 그 다음 조정좌평을 두어서 형벌과 감옥에 대한 일을 맡게 하고, 조정좌평. 법과 형, 옥을 담당하게 합니다. 자, 아까 내법좌평
법과 관련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조정자평이 법을 담당하는 자평이다. 이 두 좌평의 역할을 좀 구분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병관자평입니다. 이 병관자평은 지방군과 관련된 지방군을 지휘하는 자평이 바로 병관자평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백제 6좌평 쭉 같이 암기해 볼까요?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내신자평, 재정을 담당하는 내두자평, 그리고 국가의 의례, 법좌평, 공성수배를 담당한다 위사자평, 그리고 법과 형옥을 담당하는 조정자평, 지방군을 담당하는 병관자평, 이런 6좌평 제도가 고이왕 때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고이왕 때는 16개 관등이 마련되게 됩니다. 이 관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도사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복색을 제정하였다. 이걸 이제 공복 색깔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공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료들이 입는 관복이죠. 근데 백제에서는 세 가지 색깔로 구분을 합니다. 자색, 비색, 청색 이렇게. 자, 다음 이제 법령과 관련된 문장이 하나 확인이 되는데요. 도둑질한 자는 귀양을 보낸과 동시에 2배를 배상하고,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횡령했을 시에는 3배 배상하고 종신토록 금고형에 처하였다. 자, 그러면 뭐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고조선에서는 8조법에서 도둑질하면 어떻게 처벌하는 걸로 돼 있죠? 노비로 삼는다. 부여 고구려에서는 도둑질하면 일책 12법 12배로 배상하게 한다. 그리고 백제에서는 도둑질하면 귀양을 보낸과 동시에 2배를 배상한다는 거. 같은 범죄에 대해서 국가마다 다른 처벌을 하고 있다는 거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이왕 때를 거치면서 백제가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백제의 최전성기라고 한다면 역시 근초광시기에 해당이 되겠죠. 4세기 중반 근초광. 자, 그러면 이 근초광시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시게 되면, 첫 번째, 부자 상속에 의한 왕 계승을 확정하고, 여러분들 형제 상속보다는 부자 상속이 더욱 강력한 왕권을 확보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상속제도는 점차 형제 상속에서 왕권이 강화되면서 부자 상속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비족으로서 진실을 고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진실을 비롯한 백제 8성 귀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역사서를 편찬하였다 고흥이라는 사람이 375년 역사서 서기를 편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근초광시기에는 영토학장 관련 내용이 핵심이겠죠.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고 지도를 통해서 다시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역에 진출해서 가야의 여러 지역에 대해서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마흔의 남은 영역을 정복, 영토가 전라도 남해안에 이르게 되었다.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근항을 전사하게 하였다. 자, 그러면 지도를 확인해 보실래요?